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중독된 상태에서 살아요. 중독. 오늘 기억해야 될 키워드가 중독이에요. 무엇에 중독이 됐냐면 존재에 중독되어 있어요. 세조는 우리가 존재에 사로잡히고 존재에 매달리는 것을 탐진치로 표현했습니다. 탐욕, 존재에 대한 탐욕. 존재에 대한 탐욕을 가지면 그 탐욕에 부응하지 않는 어떤 상황을 만나면 분노하지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존재에 대한 분노라고 그래요. 분노를 하면 가만히 안 있죠. 불도 지르고 칼로 상대를 찌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사를 떨어가지고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존재에 대한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탐진치는 삼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세 가지 독이라는 뜻이죠. 삼독이. 바로 이 삼독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존재에 중독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세요. 우리 한평생은 나라고 하는 존재에 중독돼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왜 중독이라고 말했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에 대한 견해는 뭡니까? 그 존재가 실체로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실체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영원한 내가 있다고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에 무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을 부리고 그래서 분노를 하고 그래서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세존의 진단은 우리가 존재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병들이 생겼다 이렇게 진단했어요. 이 진단을 받아들이면 부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를 우리가 계속해 왔는데 가장 많은 이야기는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그 실체론에서 이루어졌죠. 왜? 자기 존재가 실체로 되어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그러면 이 존재는 어떻게 되어 있지? 거기에 눈을 떠가지고 공부를 시작해야 그게 발심한 사람이에요. 자, 발심을 시작했어요. 출발했다는 거죠. 그러면 존재가 어떻게 생겼다고 하는 바른 이해에 도달하겠죠. 그 도달이 내일 이루어질지 모레 이루어질지 다음 세계에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을 의상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초발심시 변장각이다. 존재 어떻게 되는가 이거 한번 내가 알아봐야 되겠어. 존재에 대한 이런 내가 주장, 견해를 갖고는 이 교로 와서 못 살겠구만. 그 초발심이라고 그래. 그 초발심, 발심했다. 변정각, 그것이 변해서 정각, 바른 깨달음에 이른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전 시간에 안이비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이것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살펴봤어요. 깨달음이 일어났으면 전번주까지 다 일어났어야 돼요. 이제까지 실체론이 어떻게 해서 잘못된 견해이고 사고방식인가를 많이 설명했어요. 실체론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실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잊지 말아요. 뭘로 되어 있다? 실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거나 물질적인 것이거나 실체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부정하지 말아요. 다만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실체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위로 존재하는가 이걸 여러분이 잘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때 판단은 뭐예요? 가르쳐주는 사람들의 그 권위와 그의 지식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 판단은 어떻게 해야겠어? 여러분이 스스로 직접 체험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돼. 세존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반하시면서 어떤 사람을 스승으로 삼으라 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스승으로 삼으라 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정말 위대한 말이야. 다른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네 자신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네 자신은 뭘 가리켜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발생하는 법을 가지고 공부를 해라. 남말 믿고 따르지 말고 오늘은 육내입초와 육외입초와 육시신 그것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한번 확실하게 다시 한번 도장을 찍어두겠어요. 안이 존재합니다. 안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시각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눈이 떠져야 돼요. 안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존재할까요? 그거요? 실체, 자아에 의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듣던 사람이 안이 존재합니다. 안이 어떻게 존재할까요? 시각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존재합니다.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안이
실체로 존재한다는 것은 믿음에 속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어떻게 실체를 보겠어요? 영원 불변한 것을 봅니까? 못 보는 거예요. 왜 영원 불변한 것을 못 봐요? 영원 불변한 것을 보려면 영원 불변하는 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식이 없어요. 세존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이 사유하고 있는 식은 언제나 조건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안이 존재합니다. 안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시각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존재합니다. 이 말은 안이 존재하는 이유 또는 근거에 대한 바르고 완전한 해답을 제공해요. 안이 존재하는 이유와 근거는 시각하는 행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안은 행위로 존재한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묘사됩니다. 시각하기 때문에 안이라고 한다. 안뿐만 아니라 이비, 설신의도 이와 같이 존재합니다. 안이 어떻게 존재하고, 이가 어떻게 존재하고, 비가 어떻게 존재하고, 설이 어떻게 존재하고, 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의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직연하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자기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행위밖에 없다고. 행위를 보는 일하고 존재를 보는 일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미운 짓을 하면 저 새끼가 왜 이렇게 미운 짓을 할까? 라고 그 존재를 보는 것과 저 새끼가 나한테 왜 이런 짓을 할까? 라고 일어난 생각을 보는 것은 다르잖아요.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관찰하면 그 행위 속에 수반된 자기 의도를 알게 돼요. 이게 공부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저기 오늘 처음 만난 저 여인이 굉장히 아름답구만, 이렇게 관찰하지 않고 저 여인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구만, 이렇게 알을 안으로 들이면 왜 내가 그런 알을 지금 일으키는가 하는 의도가 보여요. 점심 먹고 저 여자한테 좀 작업을 치려고. 모든 인간의 행위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의도가 들어있어요. 이 의도는 상대방도 대충 압니다. 내가 여자라고 해도 나한테 아름다운 말을 해주고 부쩍부쩍 옆에 오고 커피를 따라주고 하면 눈치채잖아요. 저 녀석이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나 보네, 조심해야겠어, 작업 치려고 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상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가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왜? 자기 행위에 대한 의도가 관찰되면 행위가 멈춰져요. 만약에 우리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관찰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존재에 중독된 상태로 살아요. 저 여인이 아름답다고 말하면서 쫓아다니고 사고를 치고. 인간이 앓고 있는 정신병의 대부분은 존재에 중독된 상태에서 일어나요. 어떤 처방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 병을 완화시켜 줄 수는 있어도 그 병이 산출하는 괴로움을 남김없이 소멸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그를 위로해주는 그런 것들이 다 단방약이에요, 전부. 자기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조건 발생의 행위를 관찰할 수 없다면 그는 자기를 영원히 이해하지 못한 채 살다 죽어요. 색이 존재합니다. 색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시각되는 행위를 조건으로 존재하지요. 이 말은 색이 존재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한 바르고 완전한 해답을 제공해요. 색이 존재하는 이유와 근거는 시각하는 행위에 있습니다. 색은 실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색은 행위로 존재합니다. 이런 내용은 다음과 같이 묘사가 되어 시각되기 때문에 색이라고 한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하죠. 성향 위쪽도 이와 같이 존재합니다. 행위로 존재한다, 그 말은 뭐냐면 행위를 조건으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를 하는데 그때그때 생겨나는 존재가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행위를 조건으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내가 불안한 행위를 하면 불안한 나로 존재하죠. 그런데 친구가 와서 수다를 떤다면 수다를 떠는 그 행위를 조건으로 불안이 사라져버리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존재가 행위로 구성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카페를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맛있는 것을 먹지요. 그것을 깡그리 모른다면 어떻게 행위를 찾아다니겠어요? 감을 시각하면 감을 시각하는 눈이 생겨요. 빵을 시각하면
빵을 시각하는 눈이 생기겠지요. 그렇잖아요? 하늘을 시각하면 하늘을 시각하는 눈이 생겨요. 눈이라는 것은 하나가 아니에요. 실체인 하나로 존재해가지고 행위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각하는 행위를 하면 그 시각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눈이 이렇게 저렇게 생겨났다 사라졌다 생겨났다 사라졌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평이한 말인데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수천 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존재에 중독돼서 그래.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마약을 이기고 새 삶을 사는 일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이 쓴 책을 읽었는데 눈물 없이는 그 책을 읽을 수가 없어. 중독이라는 것은 역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더 센 독을 제공하지 않으면 자극이 안 일어나요. 자극이 안 일어나면 그 사람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돈에 중독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여행에 중독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뭘 따져요? 존재라는 것에 중독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행위를 관찰하는 이 공부는 그런 공부가 아니야. 이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게 하고 자기가 남에 대해서 나쁜 비도덕적인 의도를 갖는 것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잖아.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거짓말하고 나쁜 놈 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놈이다. 있을 수 없어요. 잘못한 거지. 잘못한 거지. 안과 색은 시각적 행위를 구성합니다. 여기서 구성한다는 말은 뭐예요? 얽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뭘 만들어낸다는 거죠. 구성. 안에 기능이 있고 색의 기능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기능이 서로 얽어져가지고 시각적 행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어떻게 시각적 행위를 구성합니까? 조건적 행위의 결합에 의해서 시각적 행위를 구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행위의 결합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근데 이 행위의 결합이 조건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도 조건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여러분은 조건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귀를 닫아버린다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감흥이 없어. 행위가 조건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불교는 사유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사유하는 힘이 없어가지고 나는 이해도 못해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말하고 그냥 살아요. 왜? 아, 이것을 이해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강렬한 괴로움이 찾아와요. 그때까지는 그냥 사세요. 조건적으로 행위가 일어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행위가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 시각하는 행위와 시각되는 행위는 서로 동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행위가 아닙니다. 어떻게 조건적으로 결합되어 있냐면 시각하는 행위가 일어나면 시각되는 행위가 일어나요. 시각되는 행위가 일어나면 시각하는 행위가 일어나요. 시각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안이 여러 가지로 생겨나듯이 시각되는 행위를 조건으로 색이 여러 가지로 생겨나요. 이 두 가지가 조건적으로 결합될 때마다 감을 시각하는 인식작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들을 시각하는 인식작용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관찰할 수 있으려면 무엇을 닦아야 하냐면 사티를 닦아야 돼요. 왜? 존재에 중독된 사람은 사티가 개발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지요. 나는 눈이 있어? 이게 내 눈이야? 내 이 눈 가지고 감도 오고 빵도 보고 오늘 하루 종일 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실체론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시각하는 행위와 시각되는 행위를 조건으로 여러 가지 시각적 인식작용이 일어난다고만 조건적 행위의 결합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행위가 결합을 하는데 어떻게 결합을 해요? 조건적으로 결합한다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결합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행위가 낱낱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일어나지 않고 인과적인 구성에 의해서 결합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관찰하는 것이 사티입니다. 조건적 행위의 결합에 의해서 시각적 행위가 구성된다는 말을 이해했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해하려면 시각하는 그 행위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각되는 행위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문제, 시각되는 행위와 시각하는 행위는 동시에 일어날까요? 함께 일어날까요? 근데 의외로 동시에라는 말을 많이 쓰고 싶어요. 한번 손을 펴고 자기 손을 쳐다보세요. 이 손 조그만하잖아요? 조그만하죠? 내 손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살펴보려면 잘 한번 자기 눈을 관찰해봐요. 눈이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손가락 하나 풀하고 움직이잖아. 손 모습 전체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은 사물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지 못해요. 아주 빠른 속도로 눈을 움직여서 이것들의 세부사항을 체크한 다음에 그 자기가 체크한 세부사항을 이 손의 전체적인 모습이라고 구성하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손바닥도 그럴진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는 척 보면 압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척 보고 다 알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어요. 받아들일 수 있겠죠? 손바닥을 봤으니까 이때 자기가 본 손가락 하나 손바닥 그리고 그것들을 조건적으로 싹 결합해서 내 손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각적인 이 행위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인식해야 우리의 함정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주 나쁜 놈이요. 이렇게 인식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전체의 모습을 다 인식한 건 아니에요. 그냥 오늘 아침에 나한테 기분 나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적인 인식을 갖고 전체적인 인식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오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틀림없이 있죠. 조건적 행위의 결합에 의해서 시각적 행위를 구성합니다. 이 말은 시각적 행위의 구성에 대한 바르고 완전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안과 색이 시각적 행위를 구성하는 이유와 근거는 조건적 행위가 결합하는 의존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조건적 행위가 결합하는 의존 관계. 여러 차례 강조했잖아요. 단어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뭘 공부하는지 엉킨다고? 조건적 행위가 결합합니다. 조건적 행위가 결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가 조건적으로 결합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행위는 다 조건적이에요. 왜? 다른 행위에 의지해 있기 때문에 조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각하는 행위는 무엇에 의지해 있습니까? 시각되는 행위에 의지해 있는 거예요. 시각하는 행위는 시각되는 행위에 의지해 있고 시각되는 행위는 시각하는 행위에 의지해 있다고 하는 이 조건적인 질서는 변함이 없어요. 이건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세존이 발견한 불변적인 것은 뭐냐면 질서예요, 질서. 이런 의존적 질서가 인간의 인식 속에 일어나고 있다. 이 객관적인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다양한 주관적인 그런 내용물이 지금 산출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세존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람마다 다 주관적인 세상입니다. 살만하다느니 이렇게 살면 뭐해 죽어버려야 된다느니 이것은 다 주관적인 세상의 내용 아닙니까? 이런 주관적인 세상의 내용이 어디서 나왔냐면 조건 발석에서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강조할 겁니다. 세존이 연기를 통해서 이 객관적인 질서와 주관적인 내용을 함께 발견했다는 것이 위대합니다. 어려우니까 한번 다시 해볼게요. 안과 색은 시각적 행위를 구성하죠. 어떻게 시각적 행위를 구성합니까? 조건적 행위의 결합에 의해서 시각적 행위를 구성합니다. 이 말은 시각적 행위의 구성에 대한 바르고 완전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안과 색이 시각적 행위를 구성하는 이유와 근거는 어디에 있다? 조건적 행위가 결합하는 의존관계에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묘사됩니다. 시각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시각되는 행위가 생겨난다. 시각되는 행위를 조건으로 시각하는 행위가 생겨난다. 이런 표현은 시각하는 행위와 시각되는 행위가 서로 조건적인 의존 관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시각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시각되는 행위가 생겨난다. 시각되는 행위를 조건으로 시각하는 행위가 생겨난다. 이 말이 그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첫째, 시각하는 행위와 시각되는 행위는 조건적으로 발생하고 조건적으로 결합한다 이런 말이죠. 조건적으로 발생하고 조건적으로 결합하려면 그들이 발생하고 결합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근거가 뭐다? 의존관계이다. 세존은 어떤 분이시냐면 실체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관계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혁명한 거예요. 그분은 명확하게 강조했습니다. 실체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는 한 중생은 이 세상에서 생로병사에 처참하게 비참하게 희생된다. 그래서 실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고방식으로 이전한 거예요. 이게 2500년에 일어났어요. 오늘날에도 이 사고방식은 외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지만
과학적인 지식 갖고는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강조한 것은 이거요. 우리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이 실제 중심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돼. 피눈물을 흘릴 정도의. 그것을 버려야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는 과학책 몇 권 읽었다고 과학자들이 다 그러면 했다니까. 이 세 번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과적 구성. 만약에 시각하는 행위가 원인이 된다면 시각되는 행위는 결과가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시각되는 행위가 원인이 된다면 시각하는 행위는 결과가 되겠죠. 왜 그래요? 이런 두 가지 행위는 어떤 것이 원인이고 어떤 것이 결과로 확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은 어떤 관계냐면 서로 도와주는 관계예요. 연기라고 하는 말 속에, 빠티차 사무파다라는 말 속에 서로 돕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어떤 학자가 쓴 글을 봤어요. 나는 그래서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세존의 인식의 원리, 즉 연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인간의 도덕적 행위는 완성될 수 없다. 아이고 도덕적인 행위 그만 얘기하세요. 요새 도덕적인 행위 강조하다가 얼어 죽어요. 막 그러더라고. 걱정하지 마. 얼어 죽지 않아. 이제 있잖아. 그런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어. 우리가 악마가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악마는 바깥에 있지 않아. 나하고 동떨어진 독립된 바깥의 세상은 없는 거예요. 연기란 뭐야? 철저하게 이렇게 인식해야 돼. 연기에서의 세계라는 것은 내 인식의 원리에 의해서 산출된 것으로 존재되는 거야. 그러니까 악마가 있다면 어디 있을까? 내 안에 있어. 내 안 어디냐면 거기를 지적해달라 말하면 안, 이, 미, 설신에 있어.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대의 눈 속에 악마가 있다. 그대의 안, 이, 미, 설신, 의에 악마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 세상은 악마의 사냥터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 속에다가 악마를 넣고 다니면서 이 악마가 살 집이 여러분의 안, 이, 미, 설신이야. 육처라고 하는 집에 살면서 그랬더니 그 악마가 저승사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악마는 뭐예요? 탐욕이야, 탐욕. 세종이 말하는 여러분 눈 속에 들어있는 악마는 뭐예요? 탐욕이야. 눈이 실체로 존재하다고는 탐욕이 여러분의 악마야. 시각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시각되는 행위가 생겨납니다. 시각되는 행위를 조건으로 시각하는 행위가 생겨나지요. 이와 성, 비와 향, 설과 미, 신과 촉, 의와 법도 이와 같이 조건적 행위의 결합에 의해 인식 행위를 구성합니다. 안식이 존재합니다. 안식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식별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존재합니다. 안식이 무엇을 식별합니까? 시각하는 행위와 시각되는 행위를 식별하지요. 다시 말해서 안식은 시각하고 시각되는 행위의 식별을 조건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 말은 식이 존재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한 바르고 완전한 해답을 제공해요. 안식이 존재하는 이유와 근거는 시각적 행위를 식별하는 행위에 있어요. 이것은 다음과 같이 묘사됩니다. 시각하는 행위와 시각되는 행위를 조건으로 시각하여 식별하는 행위가 생겨난다.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난다. 이런 말이죠. 이 문장 6개를 외우면 다 깨달아요. 여기서 못 깨닫고 명색이 어쩌다는 둥, 연기의 철학적 관점이 어쩌다는 이런 건 다 소용없는 짓이죠.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도 이와 같이 존재합니다. 안과 색과 안식은 존재합니다. 안과 색과 안식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시각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안이 존재합니다. 시각되는 행위를 조건으로 색이 존재합니다. 시각하여 식별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안식이 존재합니다. 이 말은 안과 색과 안식이 존재하는 근거에 대한 바르고 완전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안과 색과 안식이 존재하는 이유와 근거는 안과 색과 안식의 조건적 의존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조건적 의존 관계라는 말이 2번 나왔죠. 이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묘사됩니다. 안을 조건으로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존재한다. 그러니 안을 조건으로 색을 조건으로 즉 다시 말해서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존재한다. 이와 성을 조건으로 이식이 존재한다. 내지 의와 법을 조건으로 의식이 존재한다. 이 문장이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 문장입니까? 그런데 이 문장을 강조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와 성과 이식, 비와 향과 비식, 설과 미와 설식, 신과 촉과 신식, 의와 법과 의식도 이와 같이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3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조건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무상의 특징을 갖습니다. 예, 무상이라는 말은 야 더 덥다,
허망하다, 허무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조건적으로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조건적으로 발생한 것을 추적하기 때문에 고의 특징을 갖습니다. 추적한다는 것은 뭐예요? 존재로 거머쥔다는 말이에요. 존재에 중독된 사람은 고에 젖은 몸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조건적으로 발생한 행위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무어의 특징을 갖습니다. 이러한 존재의 특징은 존재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을 인도합니다.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행위의 도덕적 본성이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존재에 사로잡히는 행위를 하면 고가 나타나요. 그리고 존재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면 고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도덕적 행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요. 내가 지금 도덕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는가 또는 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가. 고가 안 나타나면 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가 나타나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고를 소멸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존재에서 존재의 특징을 바르게 또 완전하게 알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존재에서 존재의 특징을 안다는 거예요. 존재를 떠나서 존재의 특징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이 말은 뭘 경고하고 있는 말입니까? 실체론에 떨어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존재의 특징이 무상고 무아입니다. 존재의 특징 세 가지는 연기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한 알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또는 완전하게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최상의 지혜를 통해서 존재의 세상에서 존재의 세상을 떠나지 않고 존재로부터 해탈합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불교 안에 실현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